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양급여에 보통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건강보험, 그리고 기타 있는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베이스에 대한 기본을 조금 더 알아야만 보험 청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부터 해서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보장제도는요. 자, 크게 봤을 때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소득과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자,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혜택이라는 게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보험 방식, 자, 이런 것들을 그 국가가 혜택을 주긴 하지만 반드시 의무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죠. 자, 사회보험 제도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제도를 가입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자, 그 안에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산재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자, 우리가 보통 취업을 하게 됐을 때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의료보장 안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강보험에 관련된 거, 그리고 산재보험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4대 보험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공부조제도예요. 자,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소득이 좀 낮아서 최저생활이 너무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많이 들어보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의료급여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자, 의료급여의 1종과 2종 많이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있는 해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을 주기도 하고 의료를 보장하는 부분도 같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세 번째는 사회서비스입니다. 자, 사회서비스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부분, 복지, 보건의료, 교육 또는 주거, 문화, 환경, 기타 등등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과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활이랄지 돌봄이랄지 상담,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제도 이런 걸 통틀어서 사회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보셨던 화면이죠. 자, 처음에 보셨던 사회보장제도 안에는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큰 세 가지 테마가 있었고요. 사회보험에는 우리가 지금 많이 들었던 4대 보험이 다 포함되어 있죠. 연금이랄지, 고용보험이랄지, 건강보험, 산재보험 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공공부조는 아까처럼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고 의료비를 조금 더 많이 일반인보다 조금 더 지급을 할 수 있는 부분. 자, 이런 부분을 공공부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큰 테마에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치과에 건강보험을 청구한다 라고 하시면 사회보험 안에 들어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보시면 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료급여 1종, 2종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에 공공부조 부분은 의료급여 파트를 따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테마를 기억하시면, 아,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아시면 청구하실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국민이 어떠한 질병이나 부상을 갑자기 생기게 되면 고액의 진료비로 우리 가정생활에 가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 국민들한테 보험료를 조금씩 미리 걷죠. 자, 그리고 나서 정말 고액의 진료비가 필요하다. 자, 이럴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보험급여로 제공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걸 바로 건강보험 제도인 거죠. 한꺼번에 병원비가 한 달에 1,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금씩 미리 보험료를 내고 그로 인해서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건강보험 제도는요, 질병이나 부상뿐만 아니라 출생에 관련된 거 또는 사망에 관련된 거 또는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건강 증진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 보험급여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들의 건강 또는 사회적인 보장을 증진해서 국민들이 조금 더 생활을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취지의 제도인 거죠. 자, 이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이 있어요. 이 특징들은, 자, 첫 번째,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반드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 자체는 가입도 강제이고요.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 또한 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적 요건이 되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다.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은 건강보험 제도를 지금 가입한 상태인 거죠. 자, 내가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직장에서 4대 보험이 일부분에서 가입이 되어 있을 거고요. 내가 만약에 수입이 없다라고 하시면 우리 집안에 누군가 수입이 있는 사람 안으로 같이 소속이 돼서 그 월급에서 같이 떼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무조건 가입이 강제이고 납입 의무도 반드시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입니다. 자, 부담 능력이라는 거는 1,000만 원 버는 사람과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서로 금액을 다르게 측정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해서 소득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의 부담 능력이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험료의 이런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감기약을 지었을 때 본인 부담금 없이 공짜. 내가 돈을 조금 냈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금 냈기 때문에 나는 감기약을 지었을 때 10,000원. 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 제도는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 원장님은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은 저보다 많이 벌겠죠, 아무래도. 자, 많이 버는 그 수입에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든 저만큼 버는 보험료 수준을 내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균등하게 보장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의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건강보험 제도는 다양하게 국가별로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국민이 스스로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국가가 대신해서 책임을 지느냐 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따라서 조금씩 제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건강보험 제도 유형의 첫 번째 사회보험입니다. 자,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 제도를 따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보험 제도를 든 회사와 국민이 서로 중간에 껴서 병원에서 중간에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대표적인 국가는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냥 국민이 본인 선택해서 들 수 있는 부분이 의료 보장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자, 이 또한 중간 역회 매개체, 국가에서 중간 매개체 역할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국민보건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하는 제도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죠. 물론 이제 세금이나 기타 등등 다양한 이제 그 일반 조세에 있는 재원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자, 이 제도는 다수의 보험자들이 보험을 들고, 자, 단일한 보험자 자체가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전체가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 모든 보험자가 단일한 보험자, 즉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건강보험에 반드시 의무로 가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은 국가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험 제도로 지금 이러한 제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진료비 어떻게 지불을 하느냐?
간단하게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예요. 자, 우리가 치과에 오시면 신경치료를 하면 신경치료 발수에 관련된 거, 마취에 관련된 거, 사진 엑스레이에 대한 거, 이렇게 각각 다르게 항목을 책정하는 경우 있죠. 자, 이걸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인두제입니다. 자, 인두제는 그냥 환자 수를 몇 명 받냐에 곱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방법이에요. 자, 물론 이제 이것도 나라마다 다르게 측정하고 있고, 자, 진료 유형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이러한 진료 지불 제도가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봉급제입니다. 자, 가장 쉽게 이해하는 건 페이닥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병원에서 근무하면 월급을 주는 방식처럼, 자, 사회나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의사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 봉급제, 이런 제도도 있다라는 거고, 자, 네 번째는 포괄수가제예요. 자, 포괄수가제는 어떠한 질병, 자, 질병 하나에 금액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 있는 대한민국에도 몇 가지의 포괄수가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안과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했을 때 딱 패키지로 얼마 통틀어서 그 진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또는 제왕절개를 했다든지 아니면 외과 쪽에서는 맹장 수술을 했다든지, 네, 이런 수술을 했을 때는 포괄수가제로 한 번에 뭐 얼마 해서 금액이 딱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불하게 되는 게 포괄수가제입니다. 자, 다음은 총액 계약제예요. 자, 총액은 진료비 총액을 추계합니다. 자, 진료비가 총액 얼마가 들까라고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에 결정된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방법이죠. 이걸 총액 계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진료비 일당 진료비 방식이에요. 자, 일당 같은 경우에는 진료 1일당 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한 달에 며칠을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진료비를 측정하는, 진료비를 결정해서 지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진료비에 있는 이런 지불 제도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각각의 사회에, 국가에 맞게끔 세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제도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제도를 총체적으로 관할하고 이걸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 즉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자, 보험료의 부과 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또는 약제, 치료, 재료에 대한 상한 금액, 상대가치 결정. 자, 이러한 모든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관여하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공단에서 자격관리 많이 듣죠. 자, 이 사람이 건강보험인지 의료급여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이 건강보험공단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자, 건강보험료를 냈으면 건강보험 자격 관리가 있겠지만 만약에 의무적으로 내야 될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무자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자, 또는 요즘엔 다문화 굉장히 많죠. 자, 다문화로 인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이 사람 또한 무자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랬을 때 진료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자격 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 또는 공단에서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건강검진 진행하죠. 치과에서 진행하는 구강검진도 마찬가지지만 통틀어서 건강검진에 대한 관련 또한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자, 심사평가원은 자, 적정하게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를 잘 했는지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는 곳이 대표적인 게 심사평가원입니다. 자, 또는 치과에 관련된 재료, 뭐 실크랄지 임플란트에 관련된 재료랄지, 자, 재료대구 신고를 진행하는 부분의 관리 부분 또한 심사평가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자, 위원회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에 따른 이 구조를 아까 봤었죠. 우리 국민의
보험 가입자가 있을 것이고 치과에 요양기관이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었죠. 자, 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보험 가입자가 일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죠. 자,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공단에서는 우리한테 그 보험 자격 관리를 진행을 해주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먼저 해주시겠죠. 자, 그랬을 때 환자분이 치과를 가셨다라고 하시면 치과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자, 100%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환자분이 어느 정도 돈을 내야 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0% 중에 보통 건강보험 환자는 30%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의 본인 부담금을 환자분이 내셨다라고 하시면 치과에서는 70%의 남은 금액의 퍼센테이지를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죠. 자,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는 잘 심사를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자, 공단에 통보를 해주면 공단에서는 치과에 그 비용을 지불을 하는 역할을 하죠. 자, 이렇게 보험 가입자와 치과 그리고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각각의 흐름에 있는 연계성에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는 이렇게 큰 틀에서 흐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자, 현물은 즉 서비스예요. 현금은 돈을 주고 있는 거죠. 자, 서비스의 형태를 먼저 보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실 때 진료비에 대한 금액 또는 뭐 진찰, 검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요양급여 첫 번째이고요. 자, 그 다음은 건강검진이 대표적입니다. 자,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 진행을 하셔야 되시고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 가입자는 1년에 한 번씩 더 자주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진이 대표적인 서비스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검진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구강검진, 영유아, 일반검진, 생애 전환기 각각의 검진을 충분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연령대, 생애 주기별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직접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요게 요양비이죠. 자, 요양비는 출산했을 때, 자, 요즘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했을 때 각각의 지원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지원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돈으로 주는 부분에 출산도 있고요. 자, 또는 요즘에 만성질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품 재료 구입비. 자, 이런 것들 또한 지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1조에 100% 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또는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장애인 보호장구를 구입할 때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금액의 100%는 아니에요. 구입 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올해에는 2022년을 기준으로 1년 동안 내가 병원에 갔을 때 본인 부담금이 584만 원을 넘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썼다라고 하시면 그 1,000만 원에 58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저한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병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분명히 가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네 번째는 임신, 출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 국민 행복카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조금 더 장려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인데요. 혹시 내가 이런 아이에 대해서 뭔가 이세 계획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꼭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요양급여 비용은요. 자, 그러면 청구하는 금액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요양급여 비용을 얼마만큼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냐라는 거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학계를 대표하는 자가 서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자, 보통 치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쪽과 치과의사협회 쪽에서 같이 계약을 하겠죠. 자, 이 계약을 했을 때 요양급여의 비용은 이렇게 수가는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를 곱해서 점수가 나옵니다. 자, 상대가치 점수 한번 볼게요. 자,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 노력, 그러니까 업무량, 인력, 시설, 장비. 자, 이런 모든 것들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유치발치가 상대가치 점수가 높을까요? 완전 매복치가 높을까요? 당연히 완전 매복치 발치가 위험하고 그만큼 시설과 노력,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단가를 주겠죠. 이걸 상대적 점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환산지수입니다. 환산지수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환산을 해서 점수로 상대가치 점수에 곱할 수 있는 단가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해마다 계속 달라지는 환산 지수 점수입니다. 자, 가장 많이 쭉 보셨을 때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쭉 있죠. 자, 가장 높은 점수가 보이는 게 바로 조산원입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점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치과는 올해 2020년도에는 90.7이었지만 올해 2023년도에는 93.0으로 올랐죠. 자, 그러면 해마다 단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가가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치과의 부분 한 번 더 보시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는요, 전악치석 제거가 90.7의 단가를 곱해서 34,000원 정도 했어요. 자, 그런데 올해 23년에는 93.0의 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35,000원이 됐네요. 자, 이렇게 수가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외에 기타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가장 많이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의료급여 제도인 거죠. 자, 의료급여 제도는 소득에 대한 조금 더 어려움이 있어서 생활 유지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자, 이러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질병, 출산,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조금 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의료급여 제도라고 합니다. 자, 의료급여 제도에는 1종과 2종이 나눠져 있죠. 물론 이제 연봉에 대한 소득, 이 소득이 얼마만큼 낮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을 고려해서 측정한 부분이 있고요. 차상위 제도입니다. 차상위 제도는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 의료급여의 거의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 의료급여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외에 약간의 선에 있는, 자,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죠. 자, 이런 분들이 차상위 제도라고 하는데요. 보통 잠재적인 빈곤층 또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디에 가장 많냐면요. 희귀성 질환에 가장 많아요. 자, 요즘 그 원인 모르는 병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다 보니까 희귀성 질환을 겪고 있고 진료비가 계속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국민들에게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차상위 제도입니다. 자, 차상위 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이렇게 만성질환 쪽에 포커스되어 있고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자, 요즘은 고령 굉장히 많죠. 저희 치과는 약간 시골에 있긴 하지만요. 평균 연령대가 60에서 90세, 100세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90세도 임플란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의 평균 수명이 늘어감에 따라서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 부분들에게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제도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자, 이 방법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방문 요양, 집에 와서 가사일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혼자 목욕하기 힘들 때는 방문 목욕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가사 도우미랄지 청소 도우미,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매월 현금으로 특별하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 또는 또 휠체어를 탄다든지 기타 등등 용구가 복지 쪽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질환에 따른 용구를 구입할 때 대여도 해주고요. 일정한 비용을 어느 정도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또 우리나라의 복지가 좋아질수록 계속 진행되어져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요양급여 제도 여러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은 제도가 생겨서 누군가에겐 좀 더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인 그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